오늘 이 월요 미팅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나는 정말 TR을 잘하고 싶다. 네, 다 잘하고 싶죠. 잘하기 싫다면 이상한 거죠. 근데 그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막 잘 팔고 싶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TR이라는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체험을 했고 또 내가 전달한 사람들이 TR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나로 인해 오시는 분들, 혹은 나로 인해 오시진 않았지만, 같은 크루 안에서 달리거나 이 패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TR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TR을 잘 전달하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슬로우 러닝을 한다면, 제발 TR을 해라 라는 내용인 거예요. 만약에 슬로우 러닝을 하지 않더라도 TR을 하면 참 좋은데 만약 당신이 슬로우 러닝이라는 이 좋은 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면 무조건 TR을 같이 하셔야 당신한테 너무 좋다라는 이 마음을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포인트로 전달을 하는지 그걸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잘 파는 사람은 이렇게 팝니다라는 책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소비자는 이것을 선택한대요. 좋은 사람이 권하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두 가지죠. 좋아 보이는 것, 좋아 보이게끔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를 좋아 보이게 말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좋은 제품인데 이게 좋아 보이지 않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정말 좋은 제품인데 그 사람이 듣기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 않게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좋은 제품이 정말 좋아 보이게끔 들리는 거가 중요하고 그것만큼 또 그것보다 이상으로 중요한 내용은 그것을 전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할 내용은 TR을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가 실제로 좋은 사람임이 느껴지게 하는 내용은 오늘의 강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배제를 시키고 TR이라는 이 엄청나게 좋은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좋아 보이게끔 말할 수 있을까라는 포인트로 저희가 함께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내용을 얘기하기 이전에 저도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의 첫 번째로 나오더라고요. 일단 언폭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 언폭이 뭐냐면 언어 폭탄이에요. 어떤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 TR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죠. TR이 부담되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나의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그거는 자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히려 별 생각이 없이, 해독 되게 괜찮은 것 같다.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담되실 수 있어요. 좀 비싸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비싼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긁어 부스럼이 아니라, 괜히 긁어서 내 상품을 부스러기로 만드는 언어 폭탄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 측에서 가격이 좀 부담돼요. 좀 이게 좀 비싸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때 이제 내가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저는 이걸 추천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비싸죠. 부담되죠.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습관을 먼저 고쳐야만 다음 스텝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슬로우 러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막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또 패매를 하시다 보면 옆에 있는 분들과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저분이 너무 고혈압이 심해서 TR을 좀 전달하고 싶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그러면 막 너무 도와주고 싶고, 너무 TR을 막 전달해주고 싶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말하지?를 막 고민하시는 게 그냥 보여요, 여러분. 저 사람 진짜 해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진짜 전달해주고 싶은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무엇을 말할까를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티아를 전달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관심을 먼저 기울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상대에 대한 관심을 우선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질문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이 약간 살이 쪄 있어요. 그러면, 아, 뭐, 다이어트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뭐, 식단은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질문마저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그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혹시 가족력이 있으세요? 이런 거. 뭐 약간 뭐, 그러면 병원 약은 뭐 어떤 걸 드시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내가 아직 라포가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쉬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최근에 몸무게가 갑자기 증량이 됐나요? 그러면 아니요 하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통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아 그러면 싫어하는 음식은 뭐예요? 그럼 이런 건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쉬운 질문들 중에서도 또 따뜻한 질문들. 예를 들면, 되게 다이어트 하는 게 쉽지 않죠. 뭐, 요요는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저도 그랬는데, 아, 그게 힘드셨군요. 이러면서 뭔가 따뜻한 질문, 쉬운 질문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관심,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도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이 사람을 잘 몰라. 근데 티아를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이 사람한테 해독하셔야 돼요 하면서 티아를 막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셨어요? 슬로우 러닝은 어디서 추천받으셨어요? 어떤 부분이 좋으신 것 같으세요? 아, 그러면 다이어트도 목적이신가요?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는 그 질문, 쉬운 질문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내가 TR을 전달을, 내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작은 관심, 쉬운 질문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는 반드시 과거부터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TR을 할 계획이세요? 뭐 다이어트를 하실 계획이세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할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병원 약을 끊고 싶은 마음이 계신가요? 뭐 그런 마음 없어요. 일반인들은 병원 약을 끊을 마음 자체가 없어요. 저희만 있어요. 저희만 저 사람의 병원 약을 끊게 하고 싶지 그 사람은 정작 본인은 병원 약을 평생 먹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병원 약을 끊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원 약을 끊을 마음이 있으신가요? 하면 이제 너무 이제 답변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필라테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런 종류의 러닝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러닝화를 사보신 적은 있으세요? 야외 운동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바라산을 갔으면 산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 말하겠죠. 아우, 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저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 산에 뭐 와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과거를 묻다 보면 그 사람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간혹 가다가, 아, 저 뭐 시너지 해봤어요. 저 허벌 다이어트 해봤어요.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우리가 라포가 쌓여있는 상황이면, 아, 그러셨어요. 뭐, 아, 허벌이 좀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으셨을 수 있었을 텐데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별로 안 친해. 뭐 아니면 이제 막 내가 막 지금 막 소개받은 2대 파트너거나 막 3대 소비자인 거야. 이제 막 봤어. 근데 막 뭐 뭐를 했대 막. 아 그거 아우 그거 아주 그냥 그 쓰레기잖아요. 막 이래 버리면 그 사람은 내가 했던 선택을 부정당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은 거잖아요. 어쨌든 나도 그때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한 건데 막 그딴 거를 했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내가 하는 말이 너무 합리적이어도 네 말 듣고 싶지 않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말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이 비난한 과거의 내 모습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그때는 왜 하셨어요? 그때는 그러면 뭐 좋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먼저 들은 다음에 우리의 해독과 그 다이어트가 어떤 점에서 기준점이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뒤에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또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폭탄. 부담되실 수 있어요. 비싸죠? 라는 이 언어 폭탄을 없애고 쉬운 질문부터 시작하고 과거를 먼저 물어보고 과거의 그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는 거. 이게 되는 상황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팁들을 얘기를 하게 된다면 금방 라포 형성이 되고 그 사람의 어떤 신상 정보라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포인트로 이 해독을 고민하고 있거나 하고 싶거나 하는 포인트들을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이 사람이 티아를 할까라는 그 전제 조건부터 없애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이 책들 중에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계속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단순히 영상이나 이런 수업으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책으로 공부를 할 때 훨씬 나에게 남는 이유가 뭐냐면 귀로 듣는 거는 저 사람의 내용인데 눈으로 보고 처리하는 거는 내 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내 거가 되는데 훨씬 빨라진다고 해요. 그거에 반대로 생각을 하자면 내가 그 사람한테 티아를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은 귀로 듣는 거예요. 타인의 정보를 귀로 처리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 내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답변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입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의 생각이고 그의 말이고 그의 입장이에요. 그럼 내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을 조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TR을 핵심적으로 딱 칠 때 그 사람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내가 막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는 많이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라 너무 좋아요 라고 설명을 먼저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식욕이 너무 없는 사람인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살이 막 쪄 있는데도 밥을 안 먹어서 살찌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그러면 저는 안 할래요. 이렇게 돼요. 저는 먹는 거 너무 지겹고 귀찮고 챙기는 거 너무 싫어서 많이 먹어서 하는 거면 저는 하기 싫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화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밥 먹는 거를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불면증 때문인 거야. 제가 사실은 잠을 잘 못 자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되게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뭐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그러면 몸이 붓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종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하면 맞아요. 저는 사실 밥도 잘 안 먹고 밥 먹는 게 귀찮은데 살이 계속 쪄요. 이렇게 본인의 정보를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거에 맞게 TR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죠. 사실은 불면증이나 식욕 감퇴가 독소와 연관이 많아요. 살이 찌는 게 영양이 과다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영양이 부족해서 살이 찌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누구누구 씨는 지금 영양이 부족하고 독소가 쌓여 있다 보니까 식욕이 계속 감퇴되고 영양이 안 들어오니까 부종과 염증이 계속 쌓이는 악순환에 계신 것 같아요.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식단이나 운동으로 다이어트가 불가능해요. 먼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다 보면 관계가 돈독해져요. 저희가 이제 옛날에 많이 하던 강의 내용이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안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옆에서. 그분은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뉴스킨을 뭔가 되게 어렵게 하고 나는 이상하게 제품이 잘 안 나가요. 나는 이상하게 초대가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을 옆에서 제가 보면 반대로 말을 너무
어떻게 해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 사람에게 질문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90% 들어주다가 마지막 10%를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90%를 설명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은 10%도 나에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안 되냐면 생각의 방향도 조정이 안 되고요. 판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 수집도 안 되고요. 결정적으로는 관계가 돈독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을 많이 하는 친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똑같거든요. 제가 이제 되게 재밌는 건데, 그 7, 80대 할머니들이 가정의학과나 내과에 가시면 뭐 하고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료 보지 않아요. 하소연하다 오세요. 그 의사분들도 그걸 알아요. 그 하소연을 막 들어주다가 제가 옆에서 보면 웃겨요. 하소연을 막 들어주다가 아우 그러셨구나 힘드셨겠네요 할머니 그러면 영양제 주사 하나 맞으세요 하면 아유 알겠어요 하고 맞고 가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이 할머니는 아우 이 의사분이 너무 실력이 좋다 이러고 나가요. 근데 만약에 할머니가 와서 막 아우 제가 어디가 아프고 근데 의사가 그거는 여기서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할머니 이거 운동하셔야 돼요. 할머니 뭐 이거 요즘 밥을 안 드시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이 병원을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 의사가 아무리 유능해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좋은 질문은 관계를 돈독하게 쌓아준다에 괄호치고 잘 들어줘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굉장히 전문가 같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막 이런 설명을 해요. 다이어트에 요요가 이래 이래서 오는 거고 이래 이래서 요요를 방지해야 되고 이래 이래서 하면서 설명하는 거랑 다이어트를 할 때 왜 요요가 오는지 아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앞에가 전문가 같아요? 뒤에가 더 전문가 같아요? 오히려 설명을 안 했는데 뒤에가 더 전문가 같아요. 표정이 딱 왜 그런 줄 아세요? 약간 이게 아니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 뭔가 아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근데 저는 그거에 제일 좋은 게 이 지식의 공백입니다. 제가 사실 이 권법을 굉장히 잘 쓰는데, 제가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뭔가를 이끌어내거나 사업 설명을 이끌어낼 때 제일 많이 쓰는 권법인데, 제가 이 권법의 이름을 지금 처음 이 책에서 알았어요. 그 지식의 공백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소비자는 굉장히 무심해요, 여러분. 기본 값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만 저 사람의 병원약을 끊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병원약을 끊고 싶다, 안 끊고 싶다? 안 끊고 싶다. 저 사람은 건강한 삶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10kg를 빼고 싶은 거예요. 나만 저 사람의 건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내 설명에 무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유능하고 뭔가 잘하는 사람, 이런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사람은 무심해 보이는 그 사람을 초반에 빠르게 주목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권법을 굉장히 잘 쓰는데요. 이 지식의 공백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은 내가 모르는 거에 엄청난 호기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다이어트에 요요가 왜 안 오는지, TR이 왜 좋은지, 해독을 왜 해야 되는지, 당뇨가 왜 위험한지, 병원약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게 건강해졌는지를 막 융단폭격처럼 날려봤자 그 사람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럴 때 약간 무심하고 관심 없고 나를 좀 무시하는 소비자를 만났을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설명이 뭐냐면 닭가슴살이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인 거 아세요? 라는 질문을 해요. 이게 저의 엄청난 무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질문을 진짜 저처럼 쓰실 수 있다면 저는 TR을 못하는 사람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단 한 명도 호기심을 안 보인 사람이 없었어요. 재밌는 얘기지만 제가 향구님 처음 만났을 때 향구님이 굉장히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향구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닭가슴살 얘기를 하는 순간 향구님 눈이 반짝였어요. 에? 저 닭가슴살을 먹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닭가슴살이 다이어트 실패의 결정적 요인인 거 혹시 아세요? 하는 순간, 어? 내가 아는 다이어트 상식이 막 무너지면서 이 사람한테 뭔가를 막 빨리 설명을 듣고 싶고, 아, 이 사람이 전문가구나라는 이 엄청난 주도권이 저에게 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저의 필살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죠. 그리고 제가 TR을 본격적으로 설명할 때 TR을 설명을 절대 안 해요. 저는 TR을 설명하는 거는 그 사람이 결제를 하면 설명하지, 저는 결제 전에 TR을 설명하지 않아요. 저는 결제를 시키기 위해서 소화효소 얘기를 물어봐요. 소화효소 때문에 당뇨에 걸리는 거 아세요? 라고 물어보고 이거를 설명해주면 TR이 나가요. TR을 설명해서 TR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를 뭐로 생각해요? 나한테 다이어트 제품을 팔러 온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 제품인 TR을 설명하면 뻔해요, 안 뻔해요? 너무 뻔해요. 근데 내가 갑자기 그 사람이 정말 영문도 몰랐던 너무 막 충격적인 이런 내용을 말을 하면 갑자기 저에게 굉장히 의지하게 되고 이 사람이 하는 설명은 뭐가 다르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뒤에 제가 TR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TR을 하라는 거구나. 아, 이래서 TR이 다르구나가 느껴지는데 이걸 반대로 하잖아요? 1도 안 들어가요. 정말 설명이 안 돼요. 이해를 못 해요.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의 공백은 내 언어에 힘을 실어줍니다.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실에 더 집착하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예상하는 뻔한 내용에는 절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식을 짚어주면 손쉽게 팔립니다. 상대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면 좋을 법한 상식을 되짚어주면서 내 생각을 살짝 보태주면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TR을 설명할 때 자꾸 TR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에 왜 요요가 오는지 아세요? 당뇨의 끝은 왜 말단부터 썩는지 아세요? 항암보다도 그 이유가 더 큰일인 거 아세요? 요즘 소화효소 아무데도 안 파는 거 아시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면 이 사람 뭘 좀 아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은 왜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닭가슴살, 소화효소, 당뇨, 항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면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공부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전문가의 인식을 질문으로 날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TR을 100명, 1000명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숫자만 넣어도 눈길이 갑니다. 이것도 제가 진짜 많이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막 슬로우 러닝을 하면 뭐 이런 게 좋아져요. 슬로우 러닝 하면 어디가 좋아지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 슬로우 러닝을 하면 좋아지는 게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어요. 하면 확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세요? 인터넷에 비만이 무서운 이유는 궁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만이 무서운, 왜냐면 왜 안 궁금해요? 비만이 무서운 건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비만이 무서운 5가지 이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에 어떤 포인트에서 짚어냈을 때 탁 꽂히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준을 제시하면 유리해집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권법을 한 사람에게 만난 그 한 번에 다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만날 때마다 약간 나눠서 좀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 사람도 까먹겠지만 저는 이거를 막 여러 개를 다 쓰는 거예요. 기준을 제시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공기청정기를 제안을 할 때 이 공기청정기 가격이 얼마고 스펙이 어떻고 기능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고를 때 흡입구의 위치를 보셔야 합니다. 라고 내가 기준을 제시를 해주면 그 소비자는 뭐지? 흡입구의 위치? 왜요? 그러면 이 제품과 이 제품의 흡입구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그럼 이 제품을 사야 되는구나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저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내가 막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이어트 제품을
자, 고를 때는 살이 얼마나 빠지냐가 아니라 요요가 오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내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걸 먹으면 3개월 안에 20kg가 빠지는데, 이 제품을 안 먹는 순간 30kg가 찌는 제품이라면, 그게 좋은 제품인가요? 안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TR은 사람마다 3kg가 빠지는 사람, 5kg가 빠지는 사람, 10kg가 빠지는 사람, 20kg가 빠지는 사람, 3개월 만에 30kg가 빠지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건 몇 킬로가 빠지든 이 제품을 3개월을 제대로 하고 나면 요요가 오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라고 기준을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탈모예요? 그러면 당장 머리가 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머리가 유지가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탈모 센터에 가셔서 머리를 심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의 탈모 제품은 유지가 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로우 러닝을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러닝과 비교를 해요. 얼마나 다이어트가 돼요? 얼마나 살이 빠져요? 이거 왜 뒤꿈치로 떼요? 그때 왜 러닝과 이게 어쩌고 저쩌고를 설명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슬로우 러닝은 다이어트가 아닌 재활이 가능합니다. 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러닝이나 앞꿈치 슬로우 러닝은 러닝도 되고 운동도 되고 살도 빠질 수 있지만 재활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운동할 수 없는 몸을 다른 운동을 할 수 있는 몸으로 재활시켜주는 운동이 슬로우 러닝이다라고 내가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영양제를 고를 때는 함유량보다도 흡수율과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기준을 내가 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는 사람과 TR은 요요가 안 와. 살도 되게 잘 빠지고 막 좋아.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이거를 한 번씩 한 번씩 연습해 가면서 대본을 써가면서 저처럼 해보신다면 저는 대본을 막 옛날에 막 열심히 썼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좀 더 전문가스러울까?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좀 더 주목을 끌 수 있을까? 했을 때 이것들이 제가 쓰는 멘트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카드 결제할 때 기분이 나쁠 때 결제를 잘해요? 기분이 좋을 때 결제를 잘해요? 기분이 좋아야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여기서 비난 듣고, 여기서 비난 듣고, 막 여기서 막 이러면 막 다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 막 처음 왔는데 슬로우 러닝 자세가 당연히 처음엔 잘 안 나와요. 근데 막 계속 자세가 이상해요. 자세가 뭐가 잘 안 나오세요. 더 좀 해보세요. 이게 안 되지 이러면 이 사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또 나오기 싫어져요. 근데 처음인데 잘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늘어요. 지금은 이 부분이 좀 안 되실 수 있지만 분명히 잘 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잘하고 계세요. 하면서 기분을 좋게 이렇게 응원을 북돋아 줘야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거 TR을 전달할 때도 막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몸매가 좋아서 이게 레깅스 입는 거 생각하면 좀 창피하시죠? 레깅스 입는 거 상상하면 좀 부담되시죠?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네, 레깅스는 못 입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요, 해독하시면서 슬로우 러닝 하면 6개월 안에 레깅스 입으실 것 같아요. 이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저는 막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지금 뛰는 폼을 보니까 해독만 들어가시면 제가 봤을 때는 등살이 그냥 쫙 펴지면서 너무 예쁘실 것 같아요. 키가 크셔서 이 이중턱만 조금만 빠지면 얼굴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살이 안 쪄 보이실 것 같아요. 팔다리는 너무 예쁜데 배만 조금 나왔네요. 이 배 빼는 게 되게 힘들죠? 그럼 네 하면서 막 고개를 끄덕여요. 이 배만 빠지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배가 빠지면서 허벅지가 탄력이 붙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좋죠. 그러려면 해독을 하셔야 돼요. 하면, 해독이 뭔데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적게 먹으면서 살 빼는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절대 적게 못 먹어요. 저는 많이 먹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해독 제품을 1년에 한 번은 꼭 해요.
제가 먹을 걸 포기를 못해서 저는 1년에 한 번 해독을 하고 맛있게 먹고 살아요.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쉬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종이가 있고 뭔가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좀 더 어렵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내가 그냥 얼굴 대 얼굴로 말 대 말로 설명을 할 때는 쉽게 말해야 돼요. 제가 오늘 TR 실전 멘트를 알려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실전 멘트는요, 별게 없어요. 쉽게 말해야 돼요. 그냥 해독하셔야 돼요. 해독이 뭔데요? 해보면 알아요. 독소가 빠져보면 왜 해독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TR을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은 너무 달라요. 제가 이렇게 웰스파를 열심히 해드리고 싶지만 독소가 빠지지 않으면 빨리 바뀌지가 않아요. 해독을 하셔야 돼요. 슬로우 러닝으로 체형 교정을 하시고 다이어트는 해독으로 하셔야 돼요. 많이 먹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믿고 해보세요. 설명을 들어보세요. TR 하신 분 만나보세요.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저분이 살 빠진 분이에요. 그냥 쉽게 쉽게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핵심은 뭐다? 결제를 하면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제가 쉽게 말하랬다고 끝까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제품이 왜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고요. 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결제를 하고 나서는 제대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내가 전달을 할 때는 쉽게, 자주, 툭툭, 계속 이렇게 전달을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TR을 잘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는 제대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설명할 때마다 막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뉴스킨 얼굴, 두피, 바디 각각의 비포 애프터 임상 폴더가 있어요. 지금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요걸 꼭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설명할 때 다른 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하면서 사진을 막 보여줘요. 근데 이때 여러분, 내가 다이어트로 TR을 전달하고 싶다고 다이어트 TR만 보여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80도로 기미가 확 벗겨진 사진, 탈모가 확 머리가 풍성해진 사진, 막 리프팅이 쫙 된 사진, 이런 거를 막 같이 보여줘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거를 봐야, 아, 이 사람이 취급하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제품력이 진짜 좋구나라는 신뢰가 가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도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소개가 나거나 이 사람이 제품을 더 확장해서 쓰거나 이야기할 거리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는 다양하게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TR 클로징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또 핵심 준비물이 저는 바디방 식단 사진을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바디방 식단 사진을 본 사람은 아,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구나. 아, 이렇게 먹으라는 거구나가 각인이 되기 때문에 TR을 좀 더 자기가 머릿속으로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머리로 장을 봐요. 이해되세요? 머리로 아, 그러면 나는 당근 사고 양배추 사고 닭가슴살 사고 오징어 사고 아보카도 사고 머리로 장을 본다는 거예요. 머리로 장을 보면 무슨 뜻이에요?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디방의 식단을 안 보여주면요. 머리로 장을 안 봤죠. 그러니까 계속 머릿속은 할까 말까예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무리 내가 많이 먹어도 돼요. 뭐 쉬워요 라고 해도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죠? 다이어트를 한두 번 해봐, 내가? 내가 1,000만 원 주고도 다이어트 했는데도 실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무슨 소린지 아시죠? 내가 다이어트를, 니보다 많이 해봤어. 약간 이 마음이 막 있는데, 식단을 안 보여주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할까 말까, 이 사람 말이 맞을까 하니까 개구라 같은데, 아,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짓을 또 해봐. 이 생각하고 있어. 근데 내가 식단을 보여주면, 오, 괜찮은데? 오, 배부르겠는데? 계란, 오징어, 토마토, 아, 이런 걸 사야 되는구나. 장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필수 준비물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TR이 결제가 되셨거나, TR을 강하게 전달을 했다면, 필수로 바라산 트레킹에 꼭 초대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가득하고 사람들 몸매가 좋고 사람들이 다 얼굴빛이 좋기 때문에 내가 낯빛 어두운 내 친구들 사이에다가 이 패밀리 팀의 안에 들어오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아우, 내가 저들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혼자 전달하는 거랑 힘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막 뭔가를 하려 하시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추천하지 않아요. 여기 베테랑 뉴스키너 이 어필리에이트 분들은 제품을 전달하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시스템에 초대를 하거든요. 바라산 트래킹에 초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TR을 전달을 안 하고 초대를 하시는 분은 결제될 확률이 2, 30%예요. 근데 내가 1대1로 TR을 전달하고 바라산에 데리고 오시면 결제 확률이 8, 90%예요. 그럼 여러분은 30%의 확률을 만드실 거예요? 90%의 확률을 만드실 거예요? 90%의 확률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전달을 하시고 바라산에 초대를 하면 90%의 확률로 TR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 이걸 직접 체험해보고 좋아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간이 남을 때 이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다른 다이어트 센터들이 얼마에 하는지를 좀 알아와 보세요. 아마 아주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싸다고? 이렇게 비싼데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근데 이렇게 다 요요가 왔다고? 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제시하는 다이어트 식단표를 보시면 이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먹고 산다고? 난 못해. 이걸 알게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요즘 난임센터 가격을 알아보고 다니고 있고요. 이런 병원에서 하는 치료들이 어떤 가격에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다니고 있어요. 정말 이걸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제가 TR에 갖고 있던 이 확신이 2배, 3배, 4배, 10배, 100배로 올라갑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싸거나 비싼 건 없어요. 가격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마다의 상대적인 지각 대상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비싸다고 느끼는 순간 그거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근데 내가 진짜 시중에 이 다이어트 제품의 가격들, 다이어트 제품이 얼마나 안 좋은지, 다이어트 제품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바깥에서 느끼고 오시면 TR이 너무 저렴하다는 확신을 내 눈에 이 안광에 넣으실 수가 있어요. 이 눈알에. 근데 내가 눈알이 동태 눈깔로 부담되시죠? 이거랑 진짜 밖에 가보세요. 이건 진짜 저렴한 거예요. 얘는 꼭 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은 꼭 하셔야 돼요. 다 해요. 평생에 한 번을 하더라도 이 한 번을 올해 꼭 하셔야 돼요라는 이 안광이 마음의 확신이 오게 됩니다. 알아보세요.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슬로우 러닝을 하실 때는 나중에 TR을 전달하면요, 더 이상해요. 내가 나를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요. TR을 하면서 슬로우 러닝을 해야 몸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야 돼요.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아, 이거는 무조건이야 라는 게 저희는 너무 확실하거든요. 그게 확실하다면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마시고 첫 판부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슬로우 러닝은 재활이고 TR은 내 몸에 독소를 빼주고 다이어트가 되고 고혈압, 당뇨, 비포부터 사진을 첫 판부터 막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의 스타트를 내가 도와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들이 사실 TR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는 다른 TR 강의들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많이 하는 것들은 뭐냐면 주목을 이끄는 거, 관계를 쌓는 거, 이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 유능해 보이는 거, 그리고 TR의 개념을 어렴풋이 이 사람이 제대로 느끼게 하는 거. 그거를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슬로우 러닝을 하실 때, 그동안 했던 멘트들을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기법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언어로 다시 한번 바꿔보신다면, 지금 이제 봄에 신규들이 이제 폭발해서 들어올 텐데, 저는 알아요. 무조건 폭발해서 들어올 거거든요. 그때, 유능한 전문가로서 TR을 확실하게, 관계를 쌓아나가면서 전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설날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는 티아라고 떼스파를 하실 때 웰스파와 갈바닉으로 이 사람을 사업의 비전까지 보게 하는 실전 데모를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